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장대 음봉이 무섭게 쏟아지고 '이거 더 빠지겠네.' 하고 겁먹고 피했는데 그다음부터 오히려 급반등이 시작된 경우, 사실은 신호가 먼저 나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놓친 반등을 잡아내는 SBT 단기 반등 매매 기법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을 강하게 이탈한 음봉,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나오는 양봉의 반격, 이 패턴을 놓치지 않는다면 당신도 바닥에서 매수하는 기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SP2 매매 기법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SP2는 단기 반등을 노리는 역추세 매매 기법입니다. 한마디로 시장이 너무 과하게 하락했을 때 그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전략이죠. 특히 볼린저 밴드 하단을 강하게 이탈한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가 중요합니다. 이런 음봉은 시장에서 공포가 극에 달한 상황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다음 캔들에서 양봉이 출현하면 그게 바로 반등 신호. 이때 진입해서 쇼 커버링이나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과매도 후 반등 패턴. 이걸 포착해서 짧고 굵게 수익을 노리는 전략. 그게 바로 SP2입니다. 자, 이제는 SP2 매매 기법의 핵심 조건 하나씩 아주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대 음봉. 반드시 기억하세요. SP2는 단기 하락장에서 기회를 찾는 전략입니다. 그 시작은 뭐냐면 바로 장대 음봉. 이 장대 음봉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뚫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냥 하락 말고 너무 과하게 떨어졌다 싶을 정도의 음봉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음봉은 지난번 설명드린 SP2 기준봉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게 시장이 공포에 휩싸였다라는 시그널입니다. 과매도 상태, 바로 이때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는 후속 양봉. 공포 뒤에 뭐가 오죠? 기회가 옵니다. 그 장대 음봉 바로 다음에 작든 크든 양봉이 하나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큰 인걸핑 캔들이나 너무 큰 기준봉이 나오면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고 적당한 매수세가 일어나는 게 중요하죠. 바로 직전 음봉의 저가 부분에서 양봉이 나와야 이게 진짜 반등 시도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떨어졌다 멈췄다, 누가 매수에 들어온 흔적, 이걸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진입 시점입니다. 자, 이제 매수 타이밍이죠. 양봉이 나왔으면 어디서 들어가냐? 양봉의 고가를 돌파할 때 진입, 또는 그 양봉의 종가에서 미리 진입.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보수적이면 돌파, 적극적이면 종가 진입. 중요한 건 반등이 시작되었다라는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 정리하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장대 음봉으로 공포가 쏟아질 때 양봉 하나가 말해줍니다. 이제 반등할 타이밍이다. 자, 이제는 SP2 전략이 실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차트를 보면서 한 캔들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1단계는 장대 음봉, 기준봉을 포착하는 겁니다. 먼저 이 구간을 집중해서 보세요. 화면 중앙 아래 진한 장대 음봉 하나가 강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기준봉이고요. 기준봉은 요 밑에 요 SP2 여기 보시죠. SPT 시스템의 빨간색 점이 주황 색깔 선 위로 올라온 걸 뜻합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을 뚫었으니 이게 바로 이제 장대 음봉, 기준봉이 형성된 건데, 이 장대 음봉은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볼린저 밴드 하단 확실하게 이탈하고 있어요. 이걸 시장에 너무 많이, 너무 빠르게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즉 과매도 상태에 진입했다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캔들을 보시면 이게 핵심입니다. 양봉이 장대 음봉의 몸통 안에서 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인사이드 바라고 하는 캔들이 되겠고요.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들어오는 양봉이 형성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시장에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받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제 3단계는 진입 시점입니다. 그럼 언제 진입하느냐? 바로 이 양봉의 고가를 돌파할 때 또는 종가에 미리 진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양봉이 단순히 예쁜 양봉이라서가 아니라 과매도 구간 직후에 나온 반응성 캔들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밑에 이 보조 지표, SPT 지표를 확인하셔야 하는데, 자, 아래를 보면 인사이드 바가 이 볼린저 밴드 하단보다 위에 있고 그리고 중심선보다 아래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있으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중심선 위에 올라가면 너무 또 힘이 세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세가 급격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의 변동성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인사이드 바 캔들이 하단과 중심선 사이에 있는 걸
필히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장대 음봉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강하게 이탈하고 그 다음 캔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인사이드 바를 형성한 뒤에 양봉의 고가 돌파나 종가에 진입한다. 보조지표도 중심상 아래에서 반응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SB2의 실전 적용 사례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SB2는 역추세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SB2는 역추세, 즉 단기 하락세에서 반등을 노리고 역으로 들어가는 전략입니다. 이건 마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SB2는 이 정도면 너무 빠졌어 라고 생각하고 되돌림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SB2는 시장이 단기간에 과도하게 빠졌을 때 그 반동으로 들어오는 반말 매수세를 노린다는 것. 즉 공포의 끝자락에서 기회를 찾는 기술이 바로 SB2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SB2 전략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로 이어진 실제 차트에입니다. 왜 실패했는지 한번 찬찬히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봉은 성립됐는가? 여기 이 구간 보이시죠? 화살표로 표시된 캔들이 바로 기준봉입니다. 빨간색 양봉 앞에 있는 짧은 음봉, 바로 우리가 기준봉으로 봤던 자리예요. 자, 밑에 여기 보시게 되면 SB2 중심선 위에 있으니까 기준봉이죠. 자, 그런데 잘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완벽하게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하단선에 닿긴 했지만 명확한 하단 돌파가 아니죠. 이게 바로 SB2 실패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기준봉 자체가 조건 미달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후속 양봉이 의미 있었나? 자, 그 다음 양봉을 보시면 확실한 상승 시그널이 아니라 약한 반등입니다. 게다가 직전 음봉을 넘지 못했고요. 이건 시장이 아직까지 공포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즉 반등 시도는 있었지만 강력한 매수세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양봉 후에 바로 다시 하락세가 이어졌고 결국 시장은 SB2 기대 심리와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처럼 SB2 전략도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저 과감한 진입이 아니라 위험한 진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SB2는 반드시 명확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만 진입해야 한다는 거. 볼린저 밴드 하단 이탈이 확실히 드러나야 하고 후속 양봉은 직전 음봉을 감싸거나 넘어서는 강한 구조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등이 아니라 추세에 말려 들어가는 결과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SB2 전략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실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SB2 자체가 반등을 노리는 전략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들어가면 실패할 확률도 만만치 않죠. 첫 번째는 조건 충족을 확인하는 겁니다. 기준봉 플러스 후속 양봉을 확인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SB2는 기준봉 장대 음봉 뒤에 후속 양봉이 출현하고 두 가지가 세트로 나와야 됩니다. 장대 음봉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명확히 이탈해야 되고 후속 양봉은 직전 음봉의 저가 부분에서 반응해야 되죠. 이 두 가지 패턴이 동시에 확인되어야 비로소 SB2 조건이 나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진입 금지입니다. 맥디 추세선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패턴이 나왔다고 바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고 1분봉으로 전환해서 맥디를 확인합니다. 기준선 아래에서 하락하던 맥디가 골든크로스나 추세선 돌파가 나오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건 시장이 정말 반등할 준비가 되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추세선 돌파까지 기다리는 것. 마지막으로 짧은 구간에 하락 추세선을 하나 그어보세요. 맥디 기준으로 그으시는 게 좋고요. 양봉이 생겼다고 해도 그 추세선을 뚫지 못하면 반등은 일시적인 흔들림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추세선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그때 진입하는 게 SB2의 확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핵심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는 SB2 화면이 나왔지만 진입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줄 아주 중요한 예시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왼쪽은 5분, 오른쪽 건 1분입니다. 먼저 왼쪽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봉이 명확하죠. 볼린저 밴드 하단을 강하게 이탈한 장대 음봉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후속 양봉도 출현했습니다. 자, 겉으로 보면 SB2 조건은 다 갖췄어요. 바로 진입해도 될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바로 진입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추세선에 주목하세요. 자, 오른쪽 걸 보시면 이게 1분 보이잖아요. 여기서는 맥디, 이평선 또는 가격 하락 추세선 어떤 걸 써도 좋은데 그 어떤 것도 돌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시장 전체의 흐름은 여전히 하락 중이라는 뜻입니다. 양봉이 한두 개 나왔다고 해서 바로 반등이라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SB2 전략이 교과서처럼 완벽하게 작동한 차트이십니다. 먼저 왼쪽 차트부터 볼게요. 5분봉입니다. 여기 보시면 장대 음봉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강하게 이탈하면서 기준봉이 형성되고 바로 다음 캔들에 작은 양봉이 출현하죠. 이 인사이드 바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볼린저 밴드 하단을 물론
터치했죠. 요거 자체만으로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준봉이 나온 뒤에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 반전의 가능성이 있나 확인만 해보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1분봉 추세선을 작동하고 한 번 더 저점을 만들고 나중에 돌파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건과 확인이 모두 충족된 자리에서 진입한 결과는 깔끔한 반등 상승입니다. 매수 진입 후에 가격은 단숨에 상승했고 리스크 대비 수익이 2대 1 이상 나오는 구간입니다. 익절로 추세 전환 이후 매물대 전까지 이런 구조는 SB2 전략의 이상적인 매매 흐름입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기준봉은 볼린저 밴드 하단을 돌파하는 장대 음봉, 그리고 후속 양봉은 인사이드 바 구조, 넥디와 추세선 돌파 확인 후 진입, 상승 반등 구간에서 수익 시현. 이건 단순한 반등 매매가 아니라 확률을 철저히 계산한 구조적 진입입니다. 자, 지금 보여드릴 전략은 앞서 배운 SP2 전략과 구조는 똑같지만 방향은 반대입니다. 바로 SP2 숏 전략 또는 역 SP2 매매입니다. 왼쪽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5분봉이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강하게 돌파합니다. 이게 바로 기존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이거는 1분봉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15초봉입니다. 조금 더 짧게 본 봉이죠. 꼭 5분과 1분을 볼 필요가 없어요. 1분을 본다면 그것보다 짧은 분봉, 긴 타임프레임과 비교적 짧은 타임프레임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먼저 보시면 장대 양봉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고 이게 바로 기준봉입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렇게 돌파하면서 중심선 위에 올라갔죠. 그리고 바로 후속 음봉이 나왔는데 이게 인사이드 겁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보다 위에 있고 기준선 아래에 있으니까 성립이 되는 겁니다. 너무 과하게 올라갔을 때 우리는 이건 오버슈팅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작은 음봉이 인사이드 형태로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반전의 시작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 바로 매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구조는 같습니다. 상단 돌파, 장대 양봉, 그 다음에 인사이드 바 음봉 확인. 중요한 것은 추세선 이탈이 나올 시점에 진입했다는 거죠. 왼쪽 걸 확대한 게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진입할 수도 있겠죠. 매도로. 근데 약간 반등이 일어난 후에 진짜 하락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손절은 기준 양봉 위에 고점 위에 설정을 하고요. 익절은 볼린저 밴드 중심선 또는 이전 지지선까지 위험 보상 비율은 2대 1 이상 확보한 깔끔한 숏 구조입니다. 요약하자면 SP2 숏 전략 볼린저 밴드 상단 강하게 돌파 후에 후속 인사이드 바 음봉이 출현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짧은 타임프레임으로 추세선 하방 이탈 시 진입합니다. 익절과 손절 구조는 롱과 동일하게 반전된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면 SP2는 롱도 숏도 구조는 같습니다. 다만 방향만 다를 뿐 매매 원리는 대칭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뉴스성 급락은 피하자. 거래량이 실린 양봉은 반등 확률을 업시키고 상승장이나 횡보장 내의 조정 구간에서의 확률은 높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SP2 전략의 성공 확률은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SP2 전략, 단순히 반등을 노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공포 속에서 기회를 찾는 사람만이 시장이라는 전장에서 살아남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장대 음봉이 나오면 피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진입해 남들이 회복을 기다릴 때 수익을 실현하고 나갑니다. 시장은 늘 흔들리고 완벽한 조건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조건이 갖춰졌을 때 두려움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좋은 전략은 많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용기, 그게 결국 계좌를 바꿉니다. SP2 전략, 이제는 차트에서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기회를 인식하고 확인하고 실행하는 것, 바로 그 차이가 승부를 가릅니다.